지난 대선 직전에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이슈와 법률, 박시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이 만만치가 않은데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만배 신앙림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대선 며칠 전에 있었던 그 해당 인터뷰 보도에 관련된 사건인 거죠? 네,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이제 한창 보도되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던 신앙림 씨를 만났습니다. 당시 김만배 씨는 신앙림 씨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출 브로커인 조희영 씨의 사건을 이제 덮어줬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네. 신앙림 씨는 해당 그 인터뷰 내용을 녹음을 했고요. 해당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이제 대선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허위 인터뷰 자체의 대가로서 김만배 씨와 신앙림 씨가 1억 6,500만 원을 이제 주고받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두 사람은 특히 신앙림 씨 같은 경우는 뭐 대선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 후보에 대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법원이 밝혔던 사유는 이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그 판단의 전제로서 이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고 본 것인데요. 예.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두 사람의 인터뷰가 이제 허위로 인터뷰를 한 것이고 예. 그 목적이 이른바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법원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렇게 볼만하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해당 그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이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점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증거로서 엄격히 입증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했던 그 수사 경과에 따른 수사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법원의 판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혐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은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걸로 구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더해서 이제 배임 수증제죄를 적용을 했고요. 이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이제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인터뷰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인터뷰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인터뷰의 대가로서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제 지급한 쪽은 배임 증제, 받은 쪽은 배임 수재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앙림 씨 같은 경우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청탁금지법으로 의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1억 6,500만 원을 이른바 책값이라고 이제 두 사람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행위 자체도 이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네, 하나의 사건이지만 관련된 혐의는 여러 개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김만배 씨는 이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된 적도 있고 이번이 세 번째 구속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으로 2021년에 구속이 됐었고요. 이제 2023년에 해당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제 은닉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구속이 된 것인데요. 예. 이처럼 이제 구속영장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청구해서 발부가 되는 이유는 이제 구속 기간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으면 20일 내에 기소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제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예.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다가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제 수사 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통상 이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게 지난해 9월이었는데, 그러니까 9월부터 그러니까 지금 6월이란 말이죠.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까지 오래 걸린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쟁점은 또 뭐였는지. 예. 네, 쟁점은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두 사람이 이제 허위로 인터뷰를 하였는지, 그러니까 해당 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것이 이른바 대선에 이제 영향을 끼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좀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인터뷰가 허위라는 걸 검찰 입장에서는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윤 대통령의 거짓임을 알고도 보도했다 이런 느낌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예. 이제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범죄. 그럼 그것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검찰은 이렇게 사건을 규정을 하고 이제 사건 수사를 이제 한 것인데요. 예. 다만 이 두 사람의 한정에서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당시 이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 그리고 혹시 이 보도와 관련돼서 관여되어 있는 이른바 뭐 배후 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폭넓게 살펴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의 핵심은 이제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예. 이런 명예훼손 사건을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서 또 상당한 수사 인력이 투입돼서 이루어진 것은 매우 좀 이례적인 측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지금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관련 보도를 비슷하게 했던 다른 언론사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 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의 수사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더 확장될 가능성은 있는 건지요?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수사를 좀 더 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배후에 있는 뭐 다른 언론사 혹은 그 배후에 있는 뭐 정당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도도 내비친 상태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수사가 이른바 배후 세력 내지 정당까지 확대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배후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보적으로 보는데요. 예. 다만 이제 구속된 경우에 이제 구속된 피의자들이 구속을 기화로 해서 뭐 신경이 바뀐다거나 이제 진술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기존의 입장과 다른 진술을 한다면 검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으로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보통 형량 정도 생각하는 겁니까? 통상 이제 뭐 어떤 식의 명예훼손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재범이 아닌 이상 이제 실형이 드물고 보통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네, 이 사건은 이제 또 명예훼손이긴 하지만 대선을 국면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주목도가 높은 사건인 거죠.